이번 피프티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죠. 바로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대표. 자, 그런데 이 피프티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 속에서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까면 까도 나오는 안성희 대표와 그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태들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칼럼도 올라왔습니다. 음반 초동 판매량 400만 장의 의미라는 칼럼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 칼럼니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올 상반기 아이돌 그룹의 판매량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동 판매량 400만 장을 넘긴 아이돌 그룹이 2팀이나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400만 장, 이 K-팝의 위상, 굉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이 피프티 사태로 이렇게 좋았던 K-팝의 위상과 K-팝의 시스템 등이 국제적인 조롱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 성장에만 힘을 쏟아온 업계의 자승자박이다. 이제부터라도 음악 본연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K-팝 산업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칼럼니스트는 음악계 자체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좀 더 수준 높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고요. 지금 이 피프티 사태는요, 음악성보다도 결국 돈이 좀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서로의 통수를 쳐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금 K-팝의 본거지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칼럼에 적혀져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정말 국위선양하는 모습으로 한국의 K-팝 문화를 널리 알렸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적 조롱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안성희 대표 이런 기사까지 올라옵니다. 안성일 괴담, 학력 위조부터 폰지 사기 의혹까지.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폰지 사기라니 이제는 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옵니다. 피프티와 손승연의 안성일 평행 이론. 지금 손승연 씨는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장문을 발표했지만요. 결국 기사에서는 그러한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행 이론이 무엇입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죠. 쭉 읽어보면 피프티도 손승연도 모두 안성일 커넥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도 안성일 대표를 바라보는 업계의 여러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듯 하다.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는 K-팝 신을 뜨겁게 달궜던 피프티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외부 세력 지목 이후 피프티와 템퍼링 의혹에 더해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관련 여러 논란에서도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K-팝 신, 그 이전의 대중가요 업계에서 오랜 기간 매니지먼트 업무를 경험해온 전홍준 대표를 향한 미담과 맞물리면서 안성희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은 거세졌고 함께 소환된 가수가 바로 손승연이었다. 피프티를 발굴했던 이 전홍준 대표도 손승연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었던 포춘 이진영 대표도 공통적으로 안성희 대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점이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피프티와 손승연이 어트랙트와 포춘을 거쳐 더기버스와 24 스트릿 등으로 향했던 과정이 아예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모두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노라고 외치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지만 안성희 대표와 더기버스는 최근까지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박해왔다. 먼저 더기버스는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갈등에 대해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 어트랙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 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했고 어트랙트가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수령한 당일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희 대표와 어트랙트 변호인이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한 거죠. 여기에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큐피드는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그 이후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우 유튜버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영상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더기버스는 특히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왔다라고 강조했죠. 이 더기버스는 전홍준 대표가 스타뉴스를 통해 안성희 대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밝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박 공식 입장을 밝혀왔지만 전홍준 대표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됐죠. 이 바비 OST 뮤직비디오 불발 건 역시 안성희 PD가 그만하겠다, 앞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 증명이 6월 19일에 회사로 날라오고 6월 20일 이후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성희 PD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며 또한 안성희 대표를 간접 언급하며 비겁하게 숨지 말라. 회사에 와도 되니까 만나자.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 라고 강조했으며 안성일과 B이사가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이 지경에 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6월 19일 내용 증명이 회사에 날라왔는데 그날 회사에서 긴급회의를 할 때 와서 전혀 몰랐다라고 해놓고 그 직후 6월 20일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도 이상했다. 나는 멤버들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안성희 PD는 멤버들과 연락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손승연 씨의 사례가 합쳐지면서 더욱 불덩이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전홍준 대표의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 케이스가 바로 손승연과 포춘의 갈등이었다.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피프티 멤버를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주장하며 소환된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과 포춘과의 결별 과정. 이건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정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했지만 포춘 측에서는 정산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100%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 결과문도 다 공개를 하게 됐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포춘과 손승연 씨의 사례가 피프티 사태와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지금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진호 유튜버와의 인터뷰 내용이 오히려 손승연 씨에게 독이 되면서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안성희 대표의 폰지 사기 의혹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야,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프티 분쟁 사태의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 대표 안성희를 둘러싼 폭로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부터 폰지 사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업계에서는 방대한 안성희의 괴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안성희 씨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학력을 정정했죠. 안성희는 그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을 주장해 왔으나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의혹들이 불거졌고 이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 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력, 이력과 관련된 내용에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과 이력을 모조리 삭제를 했죠. 심지어 안성일 대표는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음반 제작 업무 총괄을 하던 때였는데 나는 그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임원의 주장까지 공개가 되면서 결국 안성희 대표의 대다수의 증언들이 거짓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피프티와의 관련된 인수인계 요청까지 응하지 않았고 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조롱하는 그 대화 채팅 내용이 많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됐죠. 결국 이런 B 이사의 행동 자체도 안성일의 지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트랙트는 전자 기록 등 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안성일 씨가 폰지 사기, 일명 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자, 베스트 코리아 사내이사 직책을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문제의 B 이사도 이곳에서 감독직을 맡았죠.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베스트 코리아의 모 회사인 베스트가요, 한국 지사 설립 이전부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싱가포르 현지의 다수의 투자사와 금융사에게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스트 및 이 베스트 코리아는 저작권을 블록체인 투자 형태로 모집을 하여 이를 여러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분하는 구조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폰지 사기 의혹을 받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성희 대표가 부문 대표로 있었던 이 베스트 코리아는 2019년 중순부터 국내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베스트는 베스트 코리아의 설립을 알리며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가 손승연이다 라며 홍보대사로 내세우게 되죠. 이 손승연 씨가 베스트 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회사 홍보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 회사인 베스트와 자회사인 베스트 코리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관련 커뮤니티 및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에서 투자 피해를 봤다라는 국내와 국외의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베스트 및 베스트 코리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회사로 2019년 7월 출시한 베타 서비스 앱 어플리케이션도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베스트 코리아 이사직에서 사임한 안성희 대표는 더기버스를 그 이후 2021년 8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B 이사 역시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둘이 나란히 옮기게 된 거죠. 그 이외에 베스트 코리아에 재직했었던 여러 직원들이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로 우르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피프티 분쟁, 과거 손승연 씨의 소속사 분쟁을 포함하여 베스트 코리아의 폰지 사기 의혹 등이 결국 안성희 대표의 큰 그림이 아니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지금 터진 겁니다. 자, 이 폰지 사기라는 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린다면,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윤 창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거다 라고 신규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래 나한테 10억을 투자했었던 사람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서 수익금이 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엄청난 수익금이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새롭게 투자받은 금액을 기존 나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번 것처럼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서 사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160억 원을 갈취한 단타 주식 고수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으로 굉장한 고가의 외제차 등을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주식 고수다. 실제로 5시간 동안 330만 원의 투자 강의 수익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먹튀를 합니다. 먹튀는 먹고 튀었다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16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100억 원가량의 돈의 소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런 금융사기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요. 10년, 20년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기껏 해봐야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0억 원의 실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런 폰지 사기를 지금 안성기 대표가 한 게 아니냐? 심지어는요. 경찰 측에선 1차원 억 원대의 폰지 사기 혐의, 기생충 투자사를 압수수색한 사례도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영화 기생충과 영웅 등에 투자했었던 투자 자문회사 대주주의 1,000억 원대 폰지 사기도 터져 나온 겁니다. 똑같아요. 영화 기생충하고 영웅 등에 우리가 투자를 했었다. 그런 굉장한 회사니까 우리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연 30% 또는 월 2,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라면서 투자금을 받아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익으로 포장하여 돌려막기 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활용한 겁니다. 여기 피해액만 1,000억 원이 투자가 됐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영화 기생충에 투자했었던 경력을 이용했습니다. 경력을 이용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폰지 사기. 이 안성일 대표의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안성일 대표가 이 폰지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요. 와, 이 부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안성기 대표가 빠르게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 반응이 매우 궁금합니다. 안성기 대표가 현재 며칠 동안 묵묵부답 그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굉장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저번 주쯤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행보는 뭔가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안성일 대표의 황당한 근황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안성일 대표하면 최근에 가장 무엇이 문제점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피프티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것 이외에도 학력, 경력, 이력, 이 모든 것을 위조했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안성일, 학력, 경력, 위조, 모조리 들통이 났다. 피프티, 낙동강 오리알대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기사를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안성일 대표의 학력, 경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지만 졸업돼 있지 않았고 링크드인에 자신이 직접 올린 경력서와 이력서에는 스스로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됐다라는 안성일 대표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학력과 경력을 꾸며내 업계 관계자들과 대중의 혼란을 빚은 건 바로 장본인,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인 안성일 대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황당하게도 이렇게 그냥 오기재되어 있었다라고 말한 게 다죠. 이 당시 때 언론 공식 보도를 통해 짧은 몇 줄 만의 의견만 말했을 뿐입니다. 학력, 이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혼선해드려 죄송하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 사실 저렇게 말할 게 아니라 상식적인 선 내에서는 자신이 저렇게 본의 아니게 위조를 하게 됐다라던가 아니면 위조를 한 게 맞다 인정을 하던가 이런 팩트가 드러나야 되는 사과가 아니라 오기재라는 단어로서 교묘하게 대중들을 다시 한번 기망했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사실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오기재라고 하기에는 경력서와 이력서는 다 본인이 작성해서 스스로 제출하는 서류라는 걸 사실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들도 아니죠. 요즘에는 학생들조차 그 정도의 내용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성일 대표는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도 자신이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대표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뒤늦게 발견되며 또 많은 비판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안성일 대표의 행보가 여러모로 많이 아쉽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기재라고 단순히 표현하고 넘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대중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안성일 대표가 그 이후에 어떤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이 안성일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요. 관련 기사가 뭐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최신 순으로 클릭해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 이 메일 삭제 정황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죠. 그 가운데에 통합 검색을 해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안성일 대표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안성일 대표 본인 참여 2023년 7월 28일 오늘이 며칠이죠? 맞습니다. 바로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안성일 대표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네이버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분명히 예전에 여기 안성일 대표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로필에 들어가 봐도 지금 이 기사들에 쓰이는 이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 이 더기버스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자 저런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던 안성일 대표 본인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자, 프로필을 살펴보면 다른 작곡가의 이름으로 시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출생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요. 소속은 바로 더기버스, 이곳의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형이라는 혈액형만 남아져 있을 뿐 그 어떤 학교, 그 외에 그 어떤 경력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제 전달해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안성일 대표의 이 경력사항, 하단부의 경력사항 보이죠? 더기버스 대표 이외에도 워너뮤직 코리아, 비욘드 뮤직 등등등 어트랙트 제작 이사까지 거의 뭐 한 6개, 7개 줄에 달하는 경력사항들이 적혀져 있었죠. 그런데 정정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황당하게도 이 안성일 대표의 최종 학력이 무엇인지 지금 기재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는요, 도대체 최종 학력이 어디이길래 공개를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라는 자신의 최종 학력을 당당히 이력서와 경력서에 제출을 했었던 안성일 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학력은커녕 소속사인 더기버스, 신체 A형 이게 답니다. 오죽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혹시 고졸이 아니냐? 대학교를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해가 불식되려면요. 안성일 대표 스스로 억울하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명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나온 학력 당당히 적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예 학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지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꾸며낸 학력과 경력으로 관계자들에게 어필을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만약에 안성일 대표가 자신이 직접 나온 학교의 학력을 적었을 때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라는 명문대 출신의 자신의 이미지보다 한참 못 미치는 학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번 어트랙트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안성일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당당히 자신의 학력을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자신이 학력이 좋아서 피프티의 곡을 선정하고 자신이 다른 가수들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 노래에는 노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작품 활동을 보면 자신이 작업했었던 이 천생연분 OST 곡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딱 4곡의 자료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피프티의 곡은 이렇게 기타로 큐피드 작사 편곡을 맡았다. 프로듀싱을 맡았다. 피프티에 관련된 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개의 이력만이 남겨져 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손승연 씨, 뭐 김준수 씨, 하성운 씨, 뭐 손승연 씨 등등등 자신의 소속 가수와 관련된 이 프로듀싱 이력이 쫙 존재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본인이 오늘 직접 참여해서 사진도 삭제했고요. 본인의 진짜 학력을 최종적으로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바로 어저께 한번 전달해 드렸죠. 안성희 대표가 자신의 학력을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최종 학력이 적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오늘도 실시간으로 수정된 이 본인 참여 수정 사항에도 최종 학력은 적혀 있질 않았습니다. 사실 대중들이 바라볼 땐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 안상희 대표가 애시당초 더기버스라는 이 소속사가 교보문고라는 굉장히 큰 기업에서 100억을 받았고 이제는 교보문고가 100억을 회수하려고 할지 모른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선주로 구입한 이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교보문고가 회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은 바로 우선주 투자 금액일 것이다. 여기서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만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100억 원을 투자한 것 중에서 지금 보면은 우선주 60억 원을 사들였어요. 그럼 더기버스의 전체적인 자산 자체가 사실상 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으로 채워졌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렸죠. 아마 유튜버들 중에 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주 60억 원을 교보문고가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피프티 사태에 불똥이 튄 교보문고. 도대체 왜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을까? 사실 이 더기버스라는 회사가 뭐 손승연 씨가 있긴 했지만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큰 성공이 있기 전까지는 글쎄요. 저 정도의 금액 투자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진작에 났습니다.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한 더기버스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트랙트는 양측의 관계를 흔드는 외부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지목했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이죠. 더기버스에 투자한 교보문고 역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보문고가 피프티가 뜬 거는 어트랙트 소속사인데 도대체 왜 용역 계약을 맺어져 있는 더기버스에 100억이나 투자를 했느냐라는 거죠. 의문스럽죠. 이 당시 때 이제 배우 세력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교보문고는 직접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정확하게는 더기버스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 원래 기대하던 바는 피프티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더기버스가 작년 당시 교보문고에서 투자를 할 때 피프티가 데뷔하기 이전으로 피프티와 관련 없이 우리는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JYP 등의 대규모 기획사에 100억 원을 넣어서 확보한 지분은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의도로 더기버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큐피트가 이미 보여줬듯이 좋은 음원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기버스의 성장 가능성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겁니다. 대중들의 의문점이에요. 과연 정말 더기버스가
P50 사례가 있기 전에 그렇게 대단한 투자 가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안성희 씨의 작품 활동, 기타 항목을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1년도에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가 해온 업무라고는 손승열 씨의 프로듀싱, 그리고 하성훈 씨의 프로듀싱이 전부입니다. 그것마저도 회차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예요. 그 이전에는 2020년에 한 번 손승연 씨의 노래를 프로듀싱했고 2019년에 손승연 씨의 노래를 한 번 프로듀싱했고 그 이전엔 2014년도에 프로듀싱을 했고 그 이전에는 한참 예전이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 사실 2021년도에 갑자기 교보문고라는 곳에서 더기버스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게 이게 도대체 뭘 보고 투자했냐? 이게 대중들의 의문점인 거죠. 사실 2021년도에 P50의 외주 용역을 맡기 전에는 글쎄요. 더기버스가 딱히 눈에 보여지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P50가 지난해 11월 데뷔하면서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오르면서 대박을 터뜨렸고 그 이전에 P50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나게 해외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 더기버스에 100억 원이나 되는 이 투자 교보문고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교보문고가 어트랙트에 100억을 투자하지 않고 더기버스에 도대체 왜 투자했냐. 안성일과 적당한 제3세력으로 의심이 된다. 교보문고도 이번 사태의 주범인지 아닌지 공범인지 그걸 가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이 쏟아진 거죠. 그러자 교보문고 관계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컨텐츠 쪽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스토리 사업을 통해서 IP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드라마화를 많이 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원 시장 쪽에 관심이 생겼고 필요성을 느껴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다. 더기버스의 투자 목적 자체가 음원 IP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터라 이번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 선을 딱 그었죠. 교보문고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100억 원 회수. 정말 안성희 대표와 문제가 없다면요. 우선주로 투자했던 60억 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남은 40억도 보통주로 매입한 투자 금액이지만 이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안성희 대표에게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의심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안성희 대표는 지금 이력, 학력조차도 조작이 됐고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보문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대중들의 이 의심은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카더라라고 보기에는 사실 시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이 교보문고 입장에서 입장을 발표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원 IP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안성희 대표의 프로필을 보면 사실 2021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부터 손승연 씨의 노래를 프로듀싱한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래도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P40 멤버들 자체의 이야기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